안녕하십니까. 아시아 최고의 리그, K리그, 그 중에서도 K리그 1과 2, 그 안에서도 지역번호 04 땡을 쓰는 4개 팀, 대전, 아산, 천안, 청주를 리뷰하는 축구공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2주 전이었죠. 2주 전 토요일로 기억을 하는데, 금요일이었죠. 대전 하나시티즌의 K리그 1라운드 경기가 시작하기 전에 급하게 K리그 근본 투어를 했었습니다. 근본 투어에서 이제 대전 하나시티즌, 충남, 아산, 천안시티, 충북 청주 어떻게 이렇게 시즌들을 준비했나 이제 홈페이지를 가보면서 살짝살짝씩 봤었는데 K리그 1과 2의 개막 일정이 한 주 정도 차이가 났기 때문에 사실상 K리그 2에 있는 구단들이 어떠한 선수들이 새로운 얼굴들이 들어왔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는 뭐 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리그가 시작이 이제 되었기 때문에 바로 K리그 2라운드가 아니라 1라운드 한번 보도록 하죠. K리그 1라운드에서 대전이 포항을 상대로 3대 0이라는 대승을 거뒀습니다. 포항 스틸야드에서 펼쳐진 경기였고 대전은 이제 수비수가 안톤과 김현우, 강윤성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이제 박규현 선수가 이제 새 얼굴로 들어와 있고 최곤주, 이순민, 밥신, 켈빈, 마사, 주민규, 켈빈 선수가 좀 작년에 많이 못 보긴 올해 영입된 선수였나요? 뭐 어쨌든 켈빈 선수와 주민규 선수가 이제 좀 눈에 들어오고 나머지 선수들은 이제 많이 보던 선수들이 들어왔습니다. 사실상 첫 골을 굉장히 멋있게 넣었어요. 최건주 선수가 전반 31분에 뭐 저기 지금 사진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그 정작 골을 넣은 최건주 선수가 이제 뒤통수로 보이고 있고 이제 밥신 선수가 이렇게 안아주고 있는 모습인데 밥신 선수가 어시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최건주 선수가 좀 오랫동안 골을 못 넣었었는데 이번 시즌 시작하자마자 골을 넣어주면서 굉장히 산뜻하게 출발을 했고 주민규 선수는 이제 포항의 좀 거친 플레이에 이제 눈탱이가 밤탱이, 말 그대로 눈탱이 밤탱이가 되면서 한쪽 눈이 막 부어 올라가지고 그 공을 보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지만 풀타임을 뛰면서 두 골을 추가골을 넣어주면서 역시 주민규다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뭐, 솔직히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1라운드 때는 사실 그 포항이 이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이제 탈락이 확정이 됐지만 사실 그 겨울 동안에 이렇게 딱 전지훈련을 준비하기가 좀 힘들었었거든요. 포항 스틸러스가. 그러나 그래도 시간을 흐른다고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이제 K리그 개막전은 다가왔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좀 기대를 했지만 뭐 지난번 제 예상대로 포항은 이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출전을 하면서 그 겸업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던 게 맞는 것 같고 패배로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무려 3대 0으로요. 상대 전적도 꽤 좋은 편이었지만 뭐 그렇지 않았고 사실 대전이 선제골을 넣었다 뿐이지 포항 스틸러스에 꽤 오랫동안 수비만 하고 있었습니다. 주민규 선수가 86분경에 골을 넣었는데 한 80분경까지도 대전은 선제골 이후에는 거의 막 반코트 싸움 하다시피 포항 스틸러스의 공세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포항도 이렇게 좀 폭발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결국에는 주민기 선수가 역습을 통한 골, 뭐 그런 걸 통해서 3대 0이라는 대스코어를 만들어냈는데 사실 좀 세트피스로 인한 득점이 없는 점은 좀 이게 대전에게 앞으로 좀 안 좋은 면들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사실상 세트피스로 골을 넣은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드물었고, 이번 경기도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사실상 멤버만 조금 바뀌었다 뿐이지, 작년 승강 결정전 때 했던 대전의 기본 전술이 크게 변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먹히는 건가 싶기는 했지만, 바로 다음 라운드인 어제였죠. 어제 오후 2시에 이제 대전 홈 개막전이 있었는데, 뭐 결과는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대전이 갖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들이 다시 한번 대두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위 스플릿이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은 좀 느낌이 있긴 하지만 이거를 이제 대전은 어떻게 극복을 해야 할지는 아마 이제 3라운드를 보든 아니면 이제 3라운드에도 계속 되든 이제 다음 축구공사 시간에 이제 또 제 한탄을 들으면서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근데 스타팅 멤버는 이렇게 크게 달라진 게 없죠. 박규현 선수가 스타팅으로 올라온 거 말고는 뭐 특별히 달라진 게, 아니군요. 예, 뭐 거의가 아니라 뭐 똑같습니다. 네. 신상은 선수가 대신, 켈빈 대신에 와 있네요. 켈빈 선수가 이때 부상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아예 서브 명단에도 없죠. 네, 다음은 천안입니다. 이웅희 선수가 300경기 출장을 한 아주 경사스러운 자리에서 전남 드래곤즈에게 2대 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전남의 감독이 작년에 이제 충남 아산을 이끌었던 김현식 감독이 이제 전남의 감독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전남이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이나라고 했더니 눈 깜빡할 사이에 정광민 선수에게 선제골을 얻어맞았죠. 말 그대로 정말 눈 깜빡할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직후에 또 김용환 선수한테 골을 얻어맞으면서 천안이 좀 정신을 못 차린 경기가 되었습니다. 이웅희 선수의 300경기 출장인 역사적인 경기였지만 좀 이상한 심판 판정으로 이웅희 선수가 퇴장을 당했어요. 어, 뭐 물론 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연스러운 동작으로 보였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주심이. 전체적으로 좀 판결이 좀 일정하지 않은 느낌이 있긴 했지만 뭐 항상 심판은 공정하게 보고도 욕을 먹는 직업이기는 해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뭐 이웅희 선수의 퇴장 말고는 나머지는 조금 공정하게 보려고 노력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긴 합니다. 약간 원래는 홈팀한테 약간 불리한 느낌으로 심판을 해줘야 공정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홈팀에 대한 분위기라는 게 또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용희 선수의 퇴장은 조금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뭐 위원회 같은 게 열려서 좀 제대로 좀 판결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이제 박주원 선수가 전남에서 임대가 돼서 천안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줘서 이제는 천안 사람이 되었고, 못다 선수 K리그2를 씹어먹었던 천안에 있었음에도 씹어먹었던 못다 선수가 이제 안양으로 이적을 했고 이정엽 선수가 그 빈자리를 채우게 되는데 글쎄요. 이정엽 선수가 못다에 비해서 다른 장점들이 가진 선수긴 하지만 아직은 선수들이 못다에 좀 익숙해져 있는 관계로 아직은 못다스럽게 공을 줬었고 이정엽 선수가 잘 처리를 하지는 못했어요. 물론 PK를 받기도 했는데 사실은 PK가 조금 아쉽게 처리되긴 했습니다. 이정엽 선수가 좀 부담감이 있었을 것 같긴 해요. 뭐그 못다를 대신하는 것도 있고 국가대표 출신의 유망한 공격수였었고 또 국가대표의 황태자라고까지 불렸던 선수였기 때문에 좀 부담감이 있었는지 PK 또한 놓치면서 아주 아쉬운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K리그 1이 됐든 2가 됐든 이게 그 전술이나 전략이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서 나오는 팀이 사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시즌 초반에는 이제 약간의 시행착오가 있을 거고
그 시행착오를 거쳐서 또 살짝씩 수정을 하다 보면은 또 이게 아닌가 보다 싶으면서 또 다시 이제 성적으로 이제 팀 전술을 전환을 하면서 막 억지로 지지 않는 축구를 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이게 뭐 물론 이제 경기를 뛰는 선수들이나 코치들은 더 속이 타긴 하겠지만 뭐 아직 완전히 준비되지 않은 것 같은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리고 퉁가라 선수가 나오지 않았죠. 뭐 출장 정지 기간인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나오지 않았고 서브 명단에도 아예 없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마사혼 선수도 서브 명단에 좀 없는 게 좀 아쉽긴 하네요. 네, 그리고 또 이제 26번의 김영선 선수는 제가 올해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이제 뭐 명준재, 김원식, 강영훈, 이지훈 선수도 이제 수원에 있었나요? 아니면은 저기 어디야 그 전북에 있었나요? 하여튼 작년에 임대로 와서 활약을 하고 아마 작년 여름 이적 시장 이후에 임대로 왔다가 이제 김주현 감독의 가르침을 받고자 이제 아이의 천안으로 이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죠. 네, 어제도 좀 엊그제인가요? 엊그제 좀 괜찮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긴 했는데 아쉽게도 골을 넣거나 좀 날카로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전남이 사실 저는 그 작년에 충남 아산을 보는 줄 알았어요. 그 간결하게 빠르게 빠르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올해 전남은 좀 뭔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제 내일 홈 경기 티켓이 오픈이 되고요. 부천과의 경기가 있는데 부천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작년 그리고 여태까지 알던 그 부천이 아니에요. 부천이 굉장히 팀이 탄탄해졌습니다. 충남 아산과 서울 이랜드 작년 2위 팀과 3위 팀이지요. 네, 충남 아산이 이제 2위로 승강 결정전에 올라갔고 이제 3위로 서울이 3위 이제 승강 플레이오프로 거쳐서 서울이 이제 전북과 경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사실 아산만 기억나고 서울 이랜드가 승강 결정전에 갔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규 시즌 성적으로는 2등, 3등 팀이에요. 아산 역시 앞서 말씀드렸던 아니, 천안 CTFC와 비슷합니다. 아직은 조금 새로운 아산을 찾아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여요. 데니소는 이제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지읒으로 시작했던 것 같기는 한데, 그 용병 친구가 이제 저기 어디야, 포항으로 갔죠. 아니, 저기 어디야. 예, 포항 스틸러스로 갔죠. 왜냐하면 이제 대전과의 개막전 때 그 친구가 이제 포항에서 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포항으로 가는 바람에 주닝요 선수가 포항으로 가는 바람에 이제 데니슨 선수가 그 역할을 대신할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하면서 이제 작년과 같은 전술이지만 선수만 조금 바뀐 느낌으로 적용이 된 것 같은데 데니슨 선수는 작년에 뛴 걸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많이 다릅니다. 주닝요와 데니소는 좀 달라요. 주닝요는 좀 이렇게 약간 플레이를 풀어가려고 하는 걸 또 좋아하고 선호하는 선수지만 데니슨 선수는 그런 거 같지는 않아요. 데니슨 선수는 조금 더 플레이를 만들어가는 것보다는 공격 쪽에 좀 더 집중이 된 선수가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9번의 김종민 선수가 이제 영입이 된 선수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충남 아산에서 이제 오랫동안 활약을 했던 박대현 선수가 이제 대구로 이적을 하면서 김종민 선수가 그 빈자리를 메우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박대현 선수보다 이렇게 크고 좀 묵직한 느낌의 선수이긴 하지만 뭐 나쁜 최전방 공격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어제도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줬고 또 골까지 넣으면서 조금 변화된 그러니까 공격 지형이 좀 변화한 아산을 그래도 체면치레하게 해줬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강민규 선수를 조금 더 이제 선호를 하는 편이긴 한데 뭐 물론 나이도 조금 어린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선발로 나왔던 이민혁 선수인지 김정현 선수인지와 교체를 했습니다. 제 기억에는 김정현 선수인데
교체를 해서 뭐 그 남은 시간 한 35분경에 교체를 해서 남은 시간 동안 열심히 팀을 위해 뛰었지만 좋은 장면을 조금 보여주는 데만 그치고 이렇게 골을 넣거나 그런 장면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산이 이제 서울 이랜드를 상대로 물론 강팀이에요. 서울 이랜드는 상당한 강팀입니다. K리그 2에서도 이제 리그 규정이 바뀌게 되면서 이제 외국인을 4명까지 쓸 수 있는데 서울은 선발로 4명을 냅다 뛰게 할 정도로 강팀입니다. 공격진에 4명 거의 공격진 쪽으로 이렇게 4명을 이렇게 주면서 거의 주면서 힘을 주면서 아산이 마냥 공격하지만은 못하게끔 신경을 쓰게 해줬습니다. 뭐 밸런스도 서울이 좋았던 것 같아요. 유독 축구공사에 해당하는 팀들 중에들이 좀 그, 그 팀들이 좀 서울 이랜드에게 좀 약한 느낌이 좀 들어요.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뭐 물론 상대 전적에서는 충남 아산이 그 서울 이랜드에 어떻게 되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글쎄요. 이제 제 기억에는 앞섰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서울 이랜드를 맞아서 항상 어려운 경기를 봤던 기억만 나는 서울과 아산의 경기였습니다. 2대1로 패배를 했고 과연 그 새로운 이제 배성재 감독이 아산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보는 것도 재미라고 볼 수 있겠죠. 배성재 감독이 이제 오랫동안 아산에서 수석 코치를 하면서 말 그대로 이제 준비된 감독이라고 하면서 이제 해설진들도 꽤나 기대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이 성적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정말 준비된 감독인지 아니면 감독 수련이 조금 더 필요한지는 보면 알 것 같습니다. 아마 굉장히 긴장했을 거예요, 본인도. 감독 데뷔전인데, 이거 이기면 좋지. 이기면 대박, 아니, 좋은 게 아니라 대박이죠, 대박. 대박이지. 끝내주는데 하겠지만 이제 다음 승리는 일단은 홈 경기가 될지 어웨이가 될지 모르겠지만 2라운드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원정 경기군요. 네, 아산은 이번에 이제 K리그2로 처음 올라온 화성과 경기를 하게 됩니다. 화성 뭐라고 읽어야 될까요, 이거? 화성 HG? HG라고 읽어야 될까요? 네, 화성 FC로 알고 있는데 이제 화성에서 충남 아산은 경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사실 충남 아산도 이제 창단된 지 좀 된 구단이기 때문에 이제 형님의 위험을 한번 보여줄 것 같습니다. 뭐 화성에서는 이제 차두리 감독이 팀을 이끌고 있는데 이게 또 차두리 감독도 오랫동안 독일에서 지내면서 또 이제 선진 축구를 많이 봐왔을 거란 말이에요. 훈련이 됐든 전술이 됐든 선수단 관리가 됐든 그런 것들이 이제 화성에 잘 접목이 되어 있을지 올 시즌이 끝나면은 이제 평가를 할 수 있겠죠. 다음은 이제 충북 청주입니다. 작년에는 이제 여름 이적 시장 때 주요 선수들을 다 내주고 그리고 팀마저 좀 어려움을 겪으면서 작년에 순위가 갑자기 하락을 했던 충북 청주입니다. 충북 청주의 팀 컬러라고 하면 약간 공포의 외인 구단 같은 느낌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선수단 규모도 작고 또 그 선수단이 갖고 있는 재정적인 면에서도 좀 열악한 편으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북 청주는 약간 항상 좀 순위가 생각보다 높았음에도 좀 언더독의 느낌이 나기도 합니다. 상단 첫 해에 이제 리그 4위를 하면서 이제 플레이오프까지 진출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팀을 이끌었던 이제 최은경 감독이 작년 여름 이적 시장 이후에 팀 성적을 이유로 이제 사퇴를 하면서 이제 권오규 감독이 그 이후부터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 권오규 감독이 이제 부족한 포지션은 어느 정도 이렇게 경험이 있는 선수들로 메우려고 하는 것 같고, 공격수 쪽으로는 좀 약간 좀 시도를 해보는 것 같아요. 좀 유망한 선수들을 그 청주로 많이 불러들였거든요. 유망한 선수들을 기반으로 좀 어떻게 약간 팀을 체질적으로 좀 젊은 팀으로 개선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이제 청주의 사정이 썩 좋은 형편이 아니다 보니 봐라 우리 팀의 유망주들이 이렇게
잔뜩 있고 다 데려다 쓴다. 너 경험 쌓고 싶으면, 프로의 경험을 쌓고 싶으면은 우리 청주에 와서 우리 같이 잘 해보자. 막 이런 느낌의 팀 컬러가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천이 너무 강력해져서 돌아오는 바람에 청주가 좀 경기 내내 약간 당황한 모습을 보이면서 1대3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경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브리엘이 84분에 골을 넣었거든요. 그런데 이 같은 시간에 펼쳐지고 있던 경기인 충남 아산은 또 김종민 선수가 88분에 골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엔 스코어가 2대 0이었어요. 그래서 가브리엘이 2대 1로 지고 2대 1로 점수를 만들고 또 다른 화면에서는 조금 있다 보니까 바로 보니까 하면서 이제 충남 아산도 2대 1로 되는 아주 진기한 경험을 했었습니다. 둘 다 하필이면 또 유니폼도 다 하얀색이었어요. 둘 다 어웨이였기 때문에. 그래서 뭐, 오야, 2대1이 뭐, 이 정도면 할만하네 했는데 또 좀 버티지 못하고 골을 줬습니다. 이게 부천이 달라졌어요. 뭐, 명확히 뭐가 달라졌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실수가 줄었습니다. 실수가 줄고, 공격도 많이 활발해졌어요. 이게 K리그2가 사실 엄청나게 피지컬에 의존하는 리그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터프하면서도 빠르고 간결하게 치고 나가는 게 이제 K리그2의 트렌드라고 개인적으로 보이는데, 글쎄요. 그런 면에서 부천이 거의 K리그2의 수위권에 머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1라운드의 경기력이 좋았습니다. 사실 청주는 좀 아쉬운 점이 있을 거예요. 이번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서 이제 또 나간 이제 외국인 수비수 이름이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요. 가브리엘 이런 느낌이었는데 가브리엘은 아니었고요. 가브리엘은 골을 넣은 선수죠. 이 선수가 벼락 같은 슛으로 갑자기 이제 추격골을 만들었지만 역전에는 실패했죠. 베니시오 선수가 이제 청주를 떠나 다른 곳을 이적을 하면서 이제 반데아볼트 선수가 이제 좀 그 빈자리를 메워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눈에 띄진 않았습니다. 청주의 수비가 약했던 건지 아니면은 부천의 공격이 좋았던 건지 잘 모를 정도로 좀 그렇게 수비에서 단단한 모습을 작년 리그 처음 때처럼 단단한 모습은 아직 못 보여주고 있어요. 네, 중간에서 김선민 선수가 또 이제 그 공간을 메꾸기 위해서 막 열심히 뛰어다니긴 했지만 사실 이 김선민 선수를 도와주면서 같이 뛰어주는 선수가 사실은 이지승 선수가 좀 그랬던 걸로 보이긴 합니다. 김병호 선수도 선발로 출전을 해서 이제 가브리엘이 센터에 서 있고 김병호 선수는 이제 왼쪽 윙으로 출장을 해서 공격을 이끌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만 사실 전반에는 전 나온 줄도 몰랐어요. 잘 안 보이더라고요, 김병호 선수가. 아마 이제 좀 후반에 들어서 좀 이제 김병호 선수가 이제 공격에서 좀 눈에 띄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아마 부천에서도 김병호 선수를 주의인물로 보고 마크를 했겠죠. 그 스코어도 사실상 3대 1입니다. 근데 뭐 그렇게 썩 좋은 스코어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기쁨과 슬픔이 교차한다고 썼던 이유가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예, 기쁨은 이제 그거죠. 가브리엘 선수가 골을 넣었다는 거. 용병, 충북 청주의 용병 공격수가 골을 넣어줘야 하는 그런 약간 큰 책임감을 갖고 있는데 가브리엘이 개막전에서 좀 불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골을 넣어줬다는 게 일단 첫 번째 기쁨이고 두 번째는 이제 지금 서브 명단에 있는 이영경 선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선수가 굉장히 앳돼 보여가지고 U22인 줄 알았는데 일단 U22로 표시가 안 됐죠. 노란 머리로 염색을 해서 충북 청주의 홈 개막전은 아니지만 원정 개막전에 이제 참가를 해서 이제 후반전에 막 뛰어다녔습니다. 신인 선수인 걸로 추정이 되는데 굉장히 패기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이 선수가 왜 제가 U22세라고 봤냐면은 피지컬적으로 완벽하게 완성이 되어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약간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것 같은 그런 약간 좀 얇은 체형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헤딩하고 머리에 공을 정통으로 맞아도
쓰러졌다 다시 벌떡 일어나가지고 또 뛰는 그런 좀 약간 투지와 패기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영경 선수가 이제 올해 청주에서 좀 할 일이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기쁨이 두 개지만 이제 슬픔은 여지없는 패배죠. 1점 차 패도 아닌 2점 차 패. 그리고 3골이나 실점한 거는 이제 충북 청주 입장에서는 상당한 슬픔일 것으로 보입니다. 어, 어웨이 경기가 굉장히 많죠. 왜 이렇게 다 죄다 어웨이가 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 충북 청주의 구장 상태, 그 홈 구장 상태가 이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사실 작년에 이제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여름 되면 수영장이 되고 또 지금쯤이 그나마 볼만하긴 한데 그나마 볼만한데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잔디가 다 이렇게 그 반은 잔디고 반은 흙인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이게 작년에 이제 한국 프로축구연맹에서 이제 잔디 상태 가지고 말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그러면 니들 홈 경기장 잔디 상태 보고 안 좋으면 우리가 교체 요청하겠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교체 요청은 잔디를 교체해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니들 잔디 안 좋으니까 딴 경기장 가서 경기해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북 청주의 잔디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어웨이가 우르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대충 보면은 4번에 한 번, 여기도 4번에 한 번, 4번에 한 번, 이거 5번에 2번, 4번에 한 번, 4번에 한 번이니까 8, 2, 10, 하나, 둘, 셋, 넷, 한 번이니까 뭐 대충 비율로는 5대5가 될 것 같긴 한데, 그렇죠. 대충 5대5가 될 것 같긴 합니다. 여기 없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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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있고, 없어지고, 2개 없어지고, 하나 남고, 2개 없어지고, 없어지고, 2개 있고 하니까 2개 있고, 여기서 하나 없어져야 되죠. 하나 없어져야 되니까 여기서 하나 가져오고, 여기서 하나 가져오고, 대충 5대5는 맞네요. 5대5는 대충 맞는 것 같은데, 일단은 충북 청주가 좀 그라운드의 상태가 좀 좋아지길 간절히 기도를 하면서 오늘의 축구공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한 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혹시나 이제 그 방송에 대해서 뭐 궁금한 점은 없으시겠지만 나는 좀 다르게 생각한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저희 유튜브 채널도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댓글로 참여를 해주시면 제가 방송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